애청자 여러분, 4월도 중순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하고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그 첫째 교훈 중에 하나가 불통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거에 참패를 했다는 교훈을 잘 삼아서 나라 정치에 절대로 앞으로 불통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평양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그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에는 모스크바를 갔죠. 브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거기 정찰위성 기술도 받아오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총 탄약으로부터 152mm 포탄 그리고 심지어 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아마 수천 톤 가까이 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화물선들이 오고 갔다고 그래요. 물론 북한도 자기들이 필요한 유류 그리고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의 서열 제3위인 자오르지 상무위원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북중 관계 우위를 다졌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4월 15일이 태양절, 자기들 말로 112돌 그런 기념식을 치르는 행사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왔으리라고 믿지만 아마 깊은 얘기가 김정은과 자오르지 사이에 오공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혈맹을 재다짐했다. 그렇게 되면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듯이 북방 삼각관계가 완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남방 삼각관계는 우리가 흔히 한미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립이 미국 자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와 있어요. 미국은 지금 11월 달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사이에 선거가 있죠. 그 선거의 승부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몇 년째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 그리고 화폐 전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만 해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힘의 분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하마스 전쟁, 소위 이스라엘과 전쟁이죠. 미국 입장이 난해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노선을 가지고 하마스 깊숙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심지어 본토, 소위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는 지역까지 이스라엘은 침공을 계속합니다. 최근에도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고국 간부들이 숨어 있다고 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이 자기 영토 침범이라고 하면서 어제 그제 새벽에 350발의 무인기와 심지어 ICBM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다행히 정보를 미리 알아차린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이 공조해가지고 약 99%의 모든 요격을 했다니까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또 기질적으로 아마 패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기 나라 영토를 공격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미국 힘은 또 분산돼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또 금년간 지금 시진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부에 실업이 증대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대만에 어떤 형태로든 위협을 가할 거예요. 홍콩처럼.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의 힘이 분산돼요. 이걸
김정은이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지금 대단히 한계에 와 있어요. 북한 경제란 건 20%가 배급 경제고 80%가 장마당 경제 아닙니까? 장마당은 노동당보다 위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만큼 북한이 MZ세대들, 장마당을 경험한 세대들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이에요. 남쪽의 문화, 예를 들면 드라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 그 외에 여러 가지 남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사용하는 언어들, 뭐 예를 들면 애인들끼리 여자가 자기 주체되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다. 그런 세련된 언어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자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남쪽의 스피커 아닙니까? 확성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정책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코로나 3년, 국경 폐쇄 이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면 북한이 코로나 때 죽은 시신을 묻으라고 국가가 아마 나무로 관을 만들어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시신은 계곡에 묻어버리고 관을 가져다 가구재를 만들어서 뭐 찬장이라든지 신발장을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평양은 화려해졌죠. 지방 사람들이 불평등이 많습니다. 평양 들어가는 길이 어렵고 들어갔다 오면 평양 개식회들이라고 그래요. 그놈들만 처먹고 있다고. 공화국이 뭐 때문에 존재하냐 이게. 무엇이 김정은이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냐 이게. 뭐가 인민이 종교냐 이게. 이렇게 막 들고 나와요. 왜냐?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평등 아닙니까? 그 평등이 무너져 버렸다 이게. 경제적 차이에서 무너졌지. 환경적 차이에서 무너졌지. 건강 의료보험 체계에서 평양은 큰 병원도 있고 다 환자가 생기면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은 또 어린이들 놀이기구라든지 뭐 물놀이 뭐 심지어 어린이 공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졌죠. 원산의 스키장까지. 그런데 지방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히려 비참해져 버렸다 이게. 과거 초기 출발할 때보다 훨씬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민들이 막 폭발하죠. 그게 불평등이다 이게. 너희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공화국을 받들어야 되느냐. 김정은이 뭐 하는 존재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 하다못해서 김정은이가 20 곱하기 10 이런 이론을 하나 내놨어요.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제재가 계속될 텐데 1년에 20군데씩 지방개발을 서두르겠다.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20개소씩. 결국은 거기 군대, 학생, 노동력을 더 착취하자는 거죠. 무슨 재원이 있어야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배급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짓을 하면서 개소식만 엄청나게 화렵게 합니다. 양탄자를 깔고 축포를 쏘고. 금년에 그 태양절이 어제 아닙니까? 태양절 축제에서 열병식 안 했어요. 600대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뭐 인민들 한 몇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중춤, 그 다음에 불꽃놀이, 그 다음에 카드 섹션 이런 걸 가지고 인민을 쉽게 말하면 홀기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어린이들에게 놀아주는 과자 한 봉지 꼭 그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이죠. 말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선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동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화를 논하고 통일을 논하고 뭐 민족 제일주의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교전국가다. 오직 무력, 군사력을 통해서만 병합할 수 있다. 그게 통일 노선이다 그런 얘기 자기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이 갖고 있던 평화통일, 민주통일, 뭐 민족주의 통일 이런 거 민족 대단결 이거 용어 쓰지 마라. 그래서
1호 국도에 있는 통일 헌장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그것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양 지하철에. 거기 통일역이라는 통일을 빼버리고 그냥 역이라는 이름만 써놓고 좀 안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선친들이 해왔던 거, 김일성이 뭐 신화적인 항일투쟁사라든지 김정일이가 주장했던 군사제일주의라든지 우리 성문주의 이런 거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건 하나의 소위 상징적 이데올로기라 이거죠. 자기가 실체적 이데올로기, 실천적 이데올로기는 자기 이데올로기다. 인민대중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선친들, 친할아버지, 아버지의 업적을 전부 덮어버리고 뭐 태양절이다, 광명성절이다 이것조차 용어를 못 쓰겠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 노동신문에 태양절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이거 지금 상당히 김정은에게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고무적이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혈맹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이에요. 근데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말하는 반동 세력이죠. 소위 반동 문화 배격법도 만들고 남조선 문화에 접하는 사람들 드라마를 봤다든지 이런 사람 공개 처형도 하고 교화형을 막 초등학생이 남쪽 노래 하나 불렀다 해서 12년씩 교도소를 보내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 정권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통합하겠다고는 선언하는 의도 속에는 미국의 힘의 분산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 힘이 분산되면 그때가 바로 무력 통일의 결정적 시기다 이게야.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국회 성격이에요. 1948년 그들 정권이 구구절이라고 만들어질 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서 우리의 재헌의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출범했어요. 한 670 몇 명인가 될 겁니다. 거기 뭐 노동당 말고도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천도교 청우당이라든지 기독교 민주당 이런 우당들 속에도 몇 명의 대의원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선거가 1919년이니까 5년 전에 3월 11일 선거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임기니까 금년 3월 10일에 선거를 해야 돼요. 그 선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영희가 거기 상임위원장이에요. 최고인민회의. 인민회의에서 소집을 하면 지금 선대들에 대한 부정적 논리, 그 다음에 소위 장마당 세력들의 확장, 또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 모습이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유행하는 말이 노동당 위에 장마당이 있고 혁명을 주장하는 항일빨산 줄기 위에 항일빨산 줄기죠. 줄기 위에 한라산 줄기. 소위 탈북자 가정이 생활이 나아지고 집이 바뀌고 가구가 바뀌고 이런 걸 보고 부러운다는 거예요. 이 반동 세력들이란 거 이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귀찰대를 만들어가지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확인을 해요. 혹시 남조선 물건 들어온 거 있는가? 또 남조선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가? 남조선 노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감시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신냉전의 구도는 갖췄는데 북방 삼각관계는 굳어졌는데 내부 안에 인민들의 반란이 무섭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평양을 중심 삼고 주변 여러 군데서 상당히 큰 반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중국 지린선에서 북한 노동자 한 2천여 명이 임금을 제때 안 준다고 큰 소란을 띄웠어요. 이번 어제 그제 보니까 단동을 취급한 그 KBS 뉴스를 보니까 그 북한 노동자들이 아마 시장에 나가서 보따리 들고 선물 사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줬는지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북한이 걷잡을 없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지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가 평등 아닙니까? 근데 평등이 무너져 버렸어요.
평양은 호화로운데 지방은 아주 초라해요. 응? 어느 정도 초라하냐? 코로나에서 죽어가는 시신을 국가가 묻으라고, 북한 정권이 묻으라고 관을 짜서 내리보냈어요. 관을 땅속에 안 묻고 시신만 집어서 묻어버리고는 관을 빼다가 집안 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알려진 북쪽의 사정이에요. 이 판국에 식량이 없어요. 왜? 식량값 천정부지로 올랐죠. 달러 가치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죠.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이죠. 그 후손들은 북한의 교시에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1년에 20개씩 시골 산천을 개발시켜가지고 공장 짓고 뭐 생산시설 만들어서 인민들 도와주겠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기공식만 거창 해놓고는 돈이 있어, 자원이 있어. 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판국을 눈여겨본다면 김정은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내년은 또 2025년은 백선 화산 폭발이 한 천년 되잖아요. 폭발은 이번에 북서 편서풍을 통해서 북쪽을 덮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후쿠오카 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응? 그 다음에 자기 몸은 자꾸 불어나가지고 143km 나가지. 그 정상적인 체구입니까? 오지금은 그 딸내미 주에 10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의 대상으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권력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소란한 틈bek에서 지금 평양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부를 통치하기 위해서도 한마디 더 한다면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인민위원은 최고인민위원들을 못 믿겠다 그러니 그럼 새로 선거를 해서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해가지고 영토 규정에다가 민족 제일주의니 뭐 우리 민족 애국주의니 있다고 다 빼버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신화적인 내용들 다 삭제해버리고 자기중심 체제를 자기중심의 실천 이데올로기 체제를 만들어서 헌법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토조항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남쪽도 대한민국이고 북쪽도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적대관계로 해서 대한민국이랑 국호는 써주되 적대국가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다. 추워도 그쪽 동경이나 그쪽 물건 쓰지 마라. 이렇게 강제하면서 아마 제일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이 NLL 경계입니다. NLL은 휴전협정 이후에 미군이 이승만 정부가 북침을까 봐서 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92년 기본합의에서는 사실상 인정했어요. 현재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상호 영토로 잠정적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자유경계선을 쳐놓고 아주 우리 도서, 5개 도서 깊숙이 연안에다 쳐놨어요. 그걸 넘었으면은 자기들 영토 침범으로 규정하겠다고 해놨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남쪽에 충돌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사수하는 그 북방 한계선을 자기들의 선에다 영토를 집어넣고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건 부분적이든 국지적이든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1000km 떨어졌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 작동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무슨 뭐 신궁, 천궁이니 패트레이트니 사드니 이런 요격체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집중적으로 방사포나 장사포로 공격하고 뭐 200km, 300km 나가지 않습니까?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 전술핵 비슷한 미사일을 계속 공격하면 순항 미사일이든 또는 탄도 미사일이든 말이야. 또 20만의 게리라 부대가 어느 특정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휴전을 제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경제제를 북으로 실어간다면 흉대한 손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마비되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받아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놓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평양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적 자각과 정치적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